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현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 주변은 알록달록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고 있는 꽃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 그 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올릴까 합니다. 저는 배경을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대한민국 미래상을 제시하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프랑스 왕정의 제정이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다고 봅니다. 루이는 독일어로 루트비가 되겠어요. 루이 13세, 14세, 15세를 루이 14세, 15세, 16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1685년에 몽테블로 칙령을 선언했습니다. 그건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1562년에서 1598년 36년에 이고노 전쟁이 있습니다. 이고노는 우리 대한민국 용어로 말하면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퓨어리탄, 청교도, 그리고 스위스나 네덜란드, 유럽에서는 개혁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깔뱅파와 천주교가 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간에 1572년이 되겠어요. 바들롬에 우리는 나다나이라고 합니다. 축일에 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장깔뱅 사상하고 천주교 사상이 서로 교전을 하기 때문에 앙리 4세가 1598년에 낭트 칙령을 선언합니다.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자유와 관용을 베풀면서 공존하자고 합니다. 이래서 이그노 전쟁 때 프랑스를 뒷받침했던 모든 경제 팀들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모든 과학기술자를 포함해서 또 상공업자, 무역업자 이런 사람이 떠나가서 타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프랑스의 경제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앙리 4세가 이걸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루이 14세가 며느리하고 동침했다고 고해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니 그 고해 신부가 그것을 빌미로 그러면은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몽테블로 칙령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85년에 그 선언으로 이제는 프랑스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루이 14세는 중상주의, 상업,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서 당대 유럽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절대 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685년 몽테블로 칙령으로 이제 서서히 지금 프랑스가 석양에 지는 신세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682년에 베르사유 궁전의 또 이전 사건입니다. 그것은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루이 13세의 그 사냥용 별장인데 루이 14세가 왕에 오르고 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베르사유의 궁전을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책마다 그 동원된 숫자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 대략 1년에 3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사유 궁전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많은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실 예술입니다. 그동안 르네상스식은 질서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 바로크는 포르투갈어 말처럼 일그러진 진주의 모습입니다. 불규칙적이고 비정형적이고 기괴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후에 루이 15세가 하는 로코코, 그 부르주아지 귀족의 예술과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1870년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전쟁에서 이기고 1871년에 빌렐름 1세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즉위식을 가졌어요. 프랑스 사람들에는 참 낭패된 일입니다. 그러자 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프랑스가 이번에는 독일을 베르사유 궁전에 불러서 천장에도 거울, 벽에도 거울, 73m 길이 있는 그 거울의 방에서 아주 치욕의 조약, 베르사유 조약을 또한 맺게 합니다. 물론 그것을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이 되는 빌미가 되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베르사유 궁전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일어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전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인데 1688년에서 1697년 거의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이에요. 독일의 팔츠 지역의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루이 14세의 동생과의 혼인 관계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 선제후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7개 지역이 있는데 천주교는 4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마인츠, 트리어, 퀴엘른, 보헤미아. 그런데 우리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는 세 지역, 작센, 브레덴부르크, 팔츠 지역입니다. 그 팔츠 지역을 프랑스에 넘기면 선제후가 또 천주교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1701년에서 1714년인데 이것도 루이 14세와 관계했어요. 그 손자가 바로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니까 그동안에 프랑스와 에스파냐, 스페인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절친의 관계로 갑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1620년, 그렇죠? 청교들이 메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프랑스하고 에스파냐하고 동맹을 맺고 그 식민지 신대륙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심하던 가운데 네덜란드하고 동맹을 맺고 마침 오스트리아도 천주교 국가입니다. 프랑스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앙숙의 관계인데 자기가 에스파냐의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바로 오스트리아 이 세 나라가 바로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양상 때문에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최고의 정점을 찍고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이 15세가 등장을 합니다. 루이 15세는 재밌어요. 애첩이 있어요. 퐁파두르. 그 애첩이 마담 퐁파두르 살롱 문화를 열면서 백가 전수파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왕실 재정을 완전히 뭡니까? 거의 다 쓰다시피 합니다.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후에 설명하겠어요. 이때 루이 15세 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1740년에서 1748년이 되겠어요. 오스트리아 카를 6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23살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주고 또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기의 남편 프란츠 1세를 신성 로마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이것을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가 보면서 게르만 민족의 법에 의하면 여성은 여자가 될 수가 없다 나와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미 이전에 선왕들이 술레지엔 땅을 우리 프로이센에게 할량한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았다. 그 땅을 되돌려주면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술레지엔은 석탄을 비롯해서 지하자원이 많이 있는 지역이 되겠어요. 그러자 여기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또 상당히 역을해요. 그렇죠? 또 프랑스하고 왕숙의 관계 때문에 프랑스하고 잘 지내려고 루이 16세에게 자기의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시집 보낸 나름대로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프리드리 2세가 승리를 합니다. 프리드리 2세는 원래 부왕으로부터 지나치게 여성적이다. 사내답지 못하다. 본인도 독일 문화를 싫어하고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볼테르를 스승으로 둘 정도로 프랑스의 애창가입니다. 그래서 부왕으로부터 수많은 사람 앞에 모욕을 당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칼융이 말한 것처럼 남자에는 아니마 여성적인 요소가 있고 여성에는 아니무스 남성적인 요소가 있듯이 부왕이 서가고 나서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프리드리 2세는 최고의 계몽군주의 실력을 발휘를 해요. 이렇게 술레지엔 땅을 넘겨주고 보니까 마리아 테레지아가 역을답게 참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프랑스의 누굽니까? 마담 퐁파두르, 자기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러시아의 엘리자베트, 자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런 여성 세 분이 연합해서 누굴? 프리드리 2세를 우리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자. 이러니까 프리드리 2세가 그걸 알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승리를 하고 프리드리 대왕이 돼요. 이게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도프 히틀러가 이제 폐색이 지쳐져 가니까 방공호에 들어가서 측근들에게 프리드리 태제 그 왕의 전기를 읽어달라. 그래요. 혹시 그렇게 하면은 연합군이 항복해 오지 않나. 그러한 또 행운을 생각하게끔 해주는
그런 대단한 왕입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돼요. 루이 16세는 미국 독립전쟁 1775년에서 1783년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막스 들라 파에트, 라파에트 후자입니다. 이분은 중요해요. 그렇죠? 마쿠이스 들라 페이트, 그렇죠? 라파에트의 후작은 왜 중요하냐? 이분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국가에서는 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10대 후반입니다. 그때 자기가 몸소 미국을 찾아가죠. 조지 워싱턴 사령관을 만납니다. 자기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자유와 평등을 사랑한다. 계몽주의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박혀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지 워싱턴 장관도 라파에트 후작의 어리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그런 질서가 있고 또 애국심이 있고, 그리고 라파에트 후작 10대이지만은 이 소년을 잘 활용하면 프랑스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왜? 프랑스는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또 영국도 나름대로 최고의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서로 뭡니까? 앙숙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바로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라파에트 후작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파에트 후작은 훗날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이분을 기리는 동상뿐만 아니라 시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에게 명예 미국 시민권도 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라파에트 후작이 프랑스인이 아니라 미국인하고 착각할 정도로 애국자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프랑스, 이분이 이렇게 미국 독립전쟁에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고, 물론 루이 16세는 라파에트 후작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후작은 아버지고 루이 16세는 아들,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참여해요. 그래서 돈이 재정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위해서 또 우리는 스태츄 오브 리버티, 자유의 상인데, 그렇죠? 그분이 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인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오른손에는 자유의 횃불이 있고 왼손에는 1776년 7월 4일 라틴어 글자로 되어 있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그런 만큼 프랑스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정을 바쳤습니다. 또 미국도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의 모국 독일보다는 프랑스를 찾을 정도로 미국과 프랑스는 둘골 시대 이후를 제하고는 아주 돈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미국과 천주 국가의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신대륙, 그렇죠? 아메리카가 생겼다. 이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두 번째, 앙시엥 레짐이 되겠어요. 앙시엥 레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스테이츠 제너럴이 있어요.
3부회라고 하는데 3부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estate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personal estate 하면은 동산이 돼요. 그렇죠? real estate 하면 부동산. 그래서 첫째 의미는 재산의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 가면은 신분, 지위가 나요. 계급. 그 의미예요. 3부에. 그래서 the first estate, the clergy, 성직자의 신분이 되겠어요. The second estate,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the nobility, 귀족이 되겠어요. 귀족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duke, 공자. 여기 뭐 marquis, 후작이 되겠어요. 그리고 all, 백자. 영국에는 all 하지만 이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count가 되겠어요. 다음에는 자자, viscount. 그러나 남자, baron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 계급이 그 성자 계급과 귀족 계급은 면세의 특권을 있고 그러면서 관직을 독차지해요. 이게 고위, 우리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직, 장관, 차관을 비롯해가지고 저희 하급, 모든 공무원직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오컬트 바티칸의 천주교 성직자라고, 그리고 귀족들이 차지해요. 그와 the third estate가 있어요. 제3 신분인데 보통 더 카먼스로 나오는데 그것은 논리적인 말이고 실제적으로 부르주아지, 유상계급. 물론 칼 막스 이후에는 그게 프롤레타리아, 무상계급, 부르주아지, 유상계급인데 그런 구분 없이 그 당시에는 그 부르주아지가 뭐냐? 불, 독일은 부르크, 성이 돼서 성 안에 사는 사람. 조선시대 말하면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 누구? 조선시대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열이 식었지만 아직도 판사, 의사, 검사, 사자 직업 들어가죠? 그리고 무역. 돈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즉, 파리의 시민인데, 이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참정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위를 갖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앙시행 레짐이라고 그래요. 이게 고착된 신분. 그래도 후에 이 프랑스 혁명을 겪고 나서는 오래된 잘못된 관행, 그것을 앙시행 레짐, 이렇게 보통 명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을 하자면 오컬트 바티칸은 기분 나쁘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천주교가 몰락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앙시행 레짐이라는 건 뭐냐? 바로 천주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아주 잘된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계몽사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계몽사상은 달랑베르와 디드로가 1751년에서 1772년 그 백과전서를 이렇게 편찬을 해요. 백과전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그 계몽 사상가들을 초청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몽테스키에가 있어요. 그래서 법의 정신, 그렇죠? The Spirit of Laws. 그 법의 정신은 상권 분립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누가 있습니까? 볼테르가 있어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애찬하고 러시아 여제 에카테리나가 2세가 방문해서 그 존경을 받는
그런 볼테르입니다. 근데 볼테르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볼테르가 사실은 예수의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신앙이 돈독한 줄 아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대부가 누가 되냐면 샤토 네프 신부인데 무신론자예요. 좀 대한민국 오컬 천주교 세력들 이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김수환 전 추기경도 무신론자예요. 그냥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성경을 뿌리고, 또 마더 테레사도 무신론자입니다. 그분도 마지막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샤토네프 신부가 12살뿐이 안 되는 어린 볼테르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가 연애하고 있는 고급 매춘부. 그렇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탕풀 살롱을 데리고 가요. 거기는 뭐요? 무신론 집단에 그 육체적인 쾌락만 있는 살롱 문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문화를 배우고,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샤트네프 신부가 그렇게 길을 가고, 그러면은 뭐예요? 천주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재 똑같아요. 현재에도 천주교 내에는 LGBT, 레즈비언, 그쵸? 게이, 그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이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주교 사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뭐예요? 천주교 지금 신도들이 따르고 있고, 지금 완전히 뭐죠? 성적으로 타락한 데가 어딥니까? 바로 오컬트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볼테르는 바로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평생 어디에요? 유교를 찬양했어요. 강희제의 말로 중국 청나라 그 군주가 세계 최고의 뭐예요? 계몽군주다. 그리고 과학을 추구해서 이성, 항상 뉴턴을 찬양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볼테르를 좀 좀 불쌍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칸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몽테스키에나 볼테르 이분들 책은 여러분들이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의 어떠한 뜻을 품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장자크 루소, 스위스 태생인데 이분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뭐냐? 또 소셜 컨트랙트 1762년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를 거부하고 주권 재민수를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의 토대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Discourse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of man, 인간 불평등 기원론인데 이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끼친 양이 엄청납니다. 왜 불평등 기원을 이 사람은 세 가지로 보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이분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유재산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난다. 완전히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두 번째는 뭐냐? 과학기술을 이 사람은 부정해. 그러면 부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논리를 살면은 다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가난한 나라에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사상을 따르면 안 돼. 이분이 무슨 얘기냐? 야금. 광석에서 세부치를 골라내거나 합금을 만드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또 농업이 발명이 되지 않습니까? 농기구도 뭐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21세기 과학기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 여간 이런 그 장자크 루소의 사상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서 나폴레옹이 즉위한 1799년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혁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계몽 사상가들이 들어가서 만든 책이 뭐예요? 백과전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백과전서 뭐냐? 베이컨의 학문의 노선에 따라요. 첫째, 기억. 기억은 뭐예요? 역사 분야는 기억에다가 담습니다. 다음에는 이성. 거기에는 신학이 들어가요. 이게 중요해요. 계시가 아닙니다. 이제 신학도 뭐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뭐예요? 판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철학, 논리와 과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상상력에는 뭐예요? 예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백과전서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책을 만들면 신이 먼저 나와요. 신, 우리로 말하면. 그러나 가나다라 순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을 최고 신으로 믿고 유물론 사상을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백과전서예요. 더 이상 하늘, 영적인 노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을 뭐예요? 대지를 찬양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에 백과전서파에 그걸 도와준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마담 퐁파두르가 되겠어요. 매우 아이러니컬하죠. 모든 왕실의 재장을 다 동원해서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루이 15세가 자기의 왕조를 뭐요? 무너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마담 퐁파두르는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롱 문화하고 그리고 아까 로코코 문화, 즉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코의 문화입니다. 남성의 문화, 왕실의 문화인데 이거는 로코코 문화, 즉 귀족과 부르주아 예술을 창조한 거예요. 루이 15세하고 마담 퐁파두르가 같이 협력해서 만든 예술 체계가 있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살롱 문화가 있는데 이 살롱 문화가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말하는 그런 뭡니까? 룸살롱이 아니고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프랑스 당시에는 아주 똑똑하고 경제적 능력도 많고 아름다워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있기보다는 뭔가 국가에 헌신하려고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이거요. 자기 집을 개방할 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식이 충만하고 특히 뭐요? 예절이 분명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토론 문화이기 때문에 예절이 뭐요? 빵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또 신분 직위도 구분치 아니고 국적도 묻지 아니하고 일단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걸 대화를 나눠요. 지식의 토론회장이에요. 그럼 또 사교회장도 돼요. 같이 춤을 추거나 또 연극을 하거나 또 음식을 먹고 또 우리처럼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술을 들으면서 뭐요? 학문을 토론하는 거예요. 이 살롱 문화 때문에 바로 이 프랑스 절대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요? 마담 퐁파두르, 루이 15세 애첩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코코 예술, 그것은 시간상 다음으로 넘기고 카페 문화가 있어요. 저는 카페 문화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Existence precedes essence. 그 실존이 본질보다 선행한다. 누가?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어요. 자기의 계약 결혼한 시몬드 보보아르하고 뭘 했어요? 이분도 골치 아파요. 사유재산을 반대해요. 그게 루스하고 똑같아. 사유재산을 반대하니까 어디서 살아야 돼? 집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잠을 자. 왜 호텔에서 잠을 자? 그리고 항상 카페에 와서 글을 써요. 일을 한다, 거기에.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으로써
자기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이것도 오컬트 바티칸 천주교 세력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대한민국 알코올 중독 엄청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대신에 또 뭐가 들어왔어? 커피 문화가 들어왔어. 카페인. 그렇죠?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 하여금 일을 하게 해. 저는 이 카페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해요. 왜 그러냐? 코피족이 있어요. 코피족이 뭔가 코피 플러스 오피스가 되겠어요. 또 뭐가 있어? 카페 브루이죠. 카페 플러스 라이브러리. 지금 카페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글을 쓰면서 친구들하고 학문의 토론도 하고 또 신면잡기의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뭡니까? 술 문화보다는 카페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비록 부족하지만 프랑스에 좀 토론회장을 배워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회 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은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친교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또 왜 그러냐면은 학부모들이 사교육 관련 정보 교환하면 어디로 모여? 카페로 모여. 그래서 아카데미 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배웠으면 해요. 네 번째는 뭐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시민경제가 파탄해요. 일단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홍수, 가뭄, 추위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되니까 물가가 폭등이 돼. 그러면은 프랑스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재정. 두 번째는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을 내겠어요. 결론입니다. 자, 철학자 칸트가 자기가 진, 선, 미, 또 종교, 성에 대해서 네 가지의 작품을 쓰고 나서 71세 때 프랑스의 대혁명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인류에게 이렇게 선사하는 책이 있어요. 좀 에비겐 프리덴 아인 필로소피스 앤드 브루프가 되겠어요. 이것은 형용사니까 좀 에비겐 영원한 프리덤 평화 영어로 말하면 perpetual peace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에요 ein philosophischer Entwurf 되겠어요. 뭐가 됐어? 이것은 영어로 하면 a philosophical sketch가 되겠어요. 바로 영구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철학적인 그 계획, 스케치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에는 그 리그 오브 네이션스 국제연맹 1920년에서 세워져서 1940년 사라져요.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United Nations가 1948년 세웠는데 지금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천주교 신자, 오컬트 바티칸에 노예 이 사람 두 사람 노예. 지금 세계가 언젠가는 오컬트 바티칸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대. 그래서 이렇게 대학자도 프랑스 혁명을 보고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냐, 권력의 의지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오컬트 바티칸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순수한, 좀 약간 말하면 천진난만한 그런 사상이 나왔다. 두 번째는 한스킹입니다. 이분은 신학적이에요. 지난번 강의를 했어요. 62세. 세계 평화를 위한 저서 세계 윤리 구성 프로젝트 에토스가 되겠어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Global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 New World Ethic이 되겠어요. 역시 한스킹도 그렇죠? 학문적으로 알고 있지 현실의 정치, 경제의 눈은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는 이분을 소개해 올리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 왜 그러냐? 동생도 리차드 니버도 신학자입니다. Christ and Culture 유명해요. 그 누이도 맥구먼 신학교 기독교육과 교수 지낸 훌다 니버가 있어요. 훌륭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는 라인홀드 니버만큼 이분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1929년에서 1939년 Great Depression 대공황을 겪고 나서 기독교 윤리를 현실 세계를 풀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학문 연구를 했지만 기독교 윤리학에서 바로 라인홀드 니버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소개 올렸어요.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바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애독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분을 내가 존경하느냐? 이분은 그 모든 글의 테마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재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분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면 뭐예요? 낙관적이에요. 재성을 강조하면 뭐예요? 비관적이에요. 이 두 요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개인 윤리의 목표는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는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희생을 하더라도 사랑하려고 해. 그러나 사회윤리 목표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저는 동의해. 왜 그러냐? 집단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한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그 목표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 기독교 윤리하고 안 맞아. 근데 혼자 그 윤리를 고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정치, 힘의 논리예요. 대한민국 정당이 뭐예요? 머리 숫자잖아요. 국회의원 숫자. 대한민국은 전부 천주교 세력들이 다 잡고 있고 또 서울시장 후보도 뭐요? 천주교 세력에 애국자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이분은 뭐냐? 사회 제도와 사회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이해하겠냐? 보네포.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네포를 아주 제가 좋아했어요. 뭘 좋아하느냐? 디 밀리게 그나데 그리고 디 토열의 그나데겠어요. 이것은 뭐예요? cheap grace. 그렇죠? 싼 은혜, 값싼 은혜. 뭐예요?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 그래서 저는 한때 이 단어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후로 제가 그동안 제 사상이 알게 모르게 또 에큐메니컬 운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컬트 바티칸 사상 거의 100%로 꽉 차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돌아섰어요. 왜? 이 보네포가 사실은 자기가 교회관이 뭐냐면은 성 베드로 오컬트 바티칸 그걸 보고 교회관이 정립돼.
그래서 제가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제가 좋아했어요. 이 사람 멋있구나. 그러나 그로 버렸는데 왜 그걸 하느냐. 영국 성공회에서는 20세기 성자를 3사람 뽑아요. 뭐요?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선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렇죠? 친례교의 목사가 있고 에살바도르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숨진 오스카 로메로 천주교 대주교를 해. 작년 이 강의를 하기 전까지는 이걸 제가 긍정했어요. 거기에 디트리 보네프를 20세기 성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레츠데스. 그래서 das letzte 최종적인 거, 궁극적인 거. 이거 뭐냐? 제 해석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또가 뭐가 있냐? for가 있어. for letztes 그리고 das for letzte가 있어요. for letztes는 뭐냐? 궁극적인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최후 이전의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뭘 하셨어요? for letztes를 할 수가 있어요. for letztes.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대인가요? 뭐요? 기독교 나라를 설립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차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지금 프랑스 개몽운동이 경제적 파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루이 14세, 15세, 16세가 전쟁에 참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어요? 바로 계몽주의 사상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계시가 없고 뭐요? 이성, 자연과학이 최고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기독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이 제시해요. 수없이 한국 우리 종교 문화는 이야기했어요.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여러분이 다원주의하고 협력하면 오컬트 파트칼의 노예가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도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고백이 정확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완전히 난주질 해가지고 이성의 눈으로 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회학적 하나의 윤리 교과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삶은 콘텍스트인데 이 텍스트를 가지고 콘텍스트를 수술해야 되는데 거꾸로 콘텍스트 상황을 가지고 텍스트를 고치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를 통해서 콘텍스트를 수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웃됩니다. 왜? 미국은 대단히 죄송해요. 소생을 못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미 천주교 아일랜드 출신들이 다 잡고 있고 오컬트 바티칸이 노예가 돼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말씀드린데도 이게 앙시eng 레짐 제 신분을 오컬트 바티칸이 갖고 있고 제2신분 귀족은 이제 정치 지도자 초보자를 주고 제3신분을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그게 뭔가? 그게 네오 마르크시즘이 되는 거예요.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잘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폴 레츠테스. 최종 이전에 그 상태를 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하니만 느끼는 게 뭐냐? 역사 이래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정치 체제는 없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저희들은 고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본주의를 고수해야 돼. 왜 그러냐? 공산주의로 가면은 인간의 사고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속박되고 정신적으로 속박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천주교 세력들이 네오마르크시즘, 천주교 나라, 남미 얼마나 못 삽니까? 노예들 그런 국가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그렇죠? 이 천주교 세력을 다 왜요? 물리쳐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AI 시대입니다. 복지 국가 시대로 가야 돼요. 이것은 다음 우리가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상 이걸 줄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재정이 파탄이 되고 뭐요? 바로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무너졌다. 우리는 이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본주의는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불어 또 살아야 됩니까? 그게 건강한 건전한 뭐요? 복지국가로 가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문과 사회가 자연과 예술에 뛰어나야 돼. 이제 최첨단을 가는 그런 문화를 보고 666으로 해석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지배할 거라. 그런 허황된 논리를 자꾸 펼치는 날에는 이 전 세계가 여러분을 보아주지를 않아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666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 사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의 그 행에 감사하는 그 인류와 도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기도 바쁜데 왜 쓸데없는 그런 데에 정신을 쏟습니까? 그래서 혹시 기독교 성도인데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 바랍니다. 강의를 드려서 감사합니다.